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16번째입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1. 교의학과 정치. 우리의 연구 제2장에서 다루어질 것은 칼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가 그의 화해론의 맥락 안에서 제시한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일에 설명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교회교의학의 그리스도론적 출발점에 맞추어 이 설명은 특히 사회 위기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논의해야 할 것은 교회교의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연결, 관련성의 특별한 의도를 밝혀주고 그와 함께 생겨난 신학과 정치의 관계의 다른 구상들과의 차이점도 설명해주는 주제들이다. 이 고찰의 목적은 1930년대 이래 신학적 정치적 논의들 안에서 바르트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그 밖에 이 장의 세 절에서 모두 주목해야 할 것은 후기 바르트가 어떻게 두 로마서 주석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 그 질문 설정과 문제 해결의 시도를 다시금 포착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다. 1.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토대들. 바르트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학과 윤리의 관계 규정은 한편으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토대 설정에 대한 그의 숙고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 정치적 신학으로서 신인간론, 테안트로폴로기, 하나님과 인간을 합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한 인간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신인간론은 그리스도론을 지시합니다. 정치적 신학으로서 신인간론의 구상을 포함한다. 바르트의 신인간론을 말할 때 또한 교회학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에 나타난 유비사상, 아날로기, 유비사상의 역할도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토대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그러자면 먼저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의 관계를 바르트가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1.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 1.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 내용과 상황의 뒤바뀜. 1932년에 출간된 교회학 제1권의 머리말에서 이미 바르트는 그의 교회학의 기획적 요청으로서 신학과 정치의 연결을 의도하고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교회학은 교의학으로서 그리고 윤리학으로서 특히 넓은 정치 마당 위에서 해명할 것을 요청하는 오늘날의 요구에 기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해명에 대한 바르트의 요구의 배후에 있는 확신은 교회학이 정치 상황을 더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학으로서 그리고 윤리학으로서 아마추어적으로 남의 일의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주제 영역을 소유할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교의학은 정치 상황과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에 매우 확고한 기여를 한다. 물론 교의학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교의학이 실제로 정치 상황을 해명하는 일에 그처럼 확고한 말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의학 자체의 내용과 형태에 달려있다. 교의학적 사고의 방법이라고 모두 다 신학적, 정치적인 권리, 권한을 갖고 사회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의학이 진정한 상황에 대한 말의 권한과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은 진정한 신학의 내용에 대한 말의 기능을 갖출 때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학 안에서 그리고 신학에 관하여 해명하는 일은 바르트에게 넓은 정치 마당 위에서 해명하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다. 진정한 교의학은 정치적 귀결을 갖는다. 정치적 귀결, 결론 함의. 그러나 진정한 교의학은 오로지 교의학으로만 탐구될 수 있다. 선한 정치에 관한 질문은 교의학 자체의 주제가 되고 교의학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의학의 기본 명제를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고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르트가 법내적으로 설명한 것은 유명한 논문 오늘의 신학적 실존 테올로기시의 엑시스텐츠 호이테 1933년이다. 우리가 이제 더 상세히 다루려는 문제 제기는 논문의 제목에서 이미 포스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것은 상황에 대한 말이고요. 신학적 실존, 이것은 내용에 대한 말이었다. 오늘의 신학적 실존, 이것은 독일에서 국가 사회주의자들, 이른바 나치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과 독일 그리스도인들, 도이체 크리스텐, 국가사회주의 나치에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가 황폐화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바르트의 입장 표현이다. 교회 정치적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친구들로부터 받은 바르트는 신학적 내용으로 돌아가자는 호소로 응답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르트는 매우 확실한 내용에 대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내용에 대한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논문의 긴 중간 부분에서, 긴 중간 단락에서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바르트는 매우 구체적으로 조언한 상황에 대한 말도 아주 분명하게 표명했고 실제적 문제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신학을 수행했다. 이런 종류의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의 결합은 기획적인 외침인 오늘의 신학적 실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해주며 동시에 그 방법론적 적합성도 밝혀준다. 즉 신학은 자신의 내용에 대한 말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말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획과 실천의 내적인 통일성에 주목하고 있다면 종종 있었던 다음의 오해는 전혀 결코 생겨날 수 없다. 즉 바르트가 1933년에 철저히 교회의 정치적 자제를 설교했고 실로 신학을 위한 신학, 진공석의 사변 신학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학적 실존의 구체적 논쟁 과정이 보여준 점은 그것이 전혀 바르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내용에 대한 말로서 그의 입장 표명은 또한 실제적인, 비록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었더라도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말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선 바르트의 전면 대항을 골비처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성격지었다. 1933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는 사람들이 오늘날 종종 주장하듯이 그들이 변화된 상황에 주목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바르트가 오늘의 신학적 실존 제1호의 첫 페이지에서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라고 말한 매우 자주 악용되며 인용되는 구절은 상황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상황의 기길에 관해서는 질문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서 의 복음의 기결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그들은 상황을 콘텍스트를 주님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내용과 상황, 사명과 상황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내용을 이미 내려진 정치적 결단을 단순히 정당화하기 위한 법정으로 격하함으로써 그 내용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격하가 이루어진 것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현실의 국가사회주의적, 나치적 해석을 현실의 그리스도교적 해석과 동일화함으로써다. 이러한 동일화를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인종적이고 국가사회주의적인 신학은 성서 외에도 성서 밖에서도 두 번째 계시 원천을 설정했다. 바이마르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의 승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정해진 시간으로 격찬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정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동일화는 사회적 현실의 신학적 해석을 인종, 피와 땅, 민족과 국가의 이름을 지닌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의 생활, 역사와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바르트는 특히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인종적, 국가사회주의적 신학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배격했다. 1. 현실의 국가사회주의적 해석을 이끌어들이기 위해 인종적, 국가사회주의적 신학은 진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무런 신학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 상황의 국가사회주의적 해석을 위한 결단은 신학적 내용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상황의 신학적 해석의 통합적 구성 요소로서 철저히 성찰되지 않았다. 만약 인종적 국가사회주의적 신학이 실제로 그 정치적 결단을 그처럼 신학적으로 성찰하기를 시도했다면 인간 이해와 사회 이해로부터 볼 때 사회적 상황의 그리스도교적 신학적 해석과 국가사회주의적 해석은 즉시 서로 철저히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말 것이다. 이 인종적 국가사회주의적 신학은 무사리하게 사회적 현실을 신학 밖에서부터 잘못 해석함으로써 신학과 교회를 다시금 가치 상대주의 문제 안으로 밀어넣었다. 연결부호의 신학, 빈데스트리히, 연결부호의 신학이란 말은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바르트가 표처럼 제시한 것인데, 연결, 복음과 상황, 복음과 문화, 복음과 윤리, 복음과 경험, 복음과 경건, 신학과 정치, 신학과 국가, 신학과 인종 등등 이렇게 두 중요한 신학적 주제 혹은 두 개념을 연결하려고 종합하려고 하는 신학을 연결부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연결부호의 신학의 내용은 바로 신학 자체와 충돌한다. 한편으로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오직 하나의 합리성만을 대변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세계관적 합리성과 그 현실 해석은 불가피하게 신학적 합리성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관들의 합리성은 서로 간의 경쟁 관계를 지닌다. 그런데 이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세계관적 합리성과 현실 해석은 없다. 많은 합리성과 현실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러 합리성 가운데서 하나에 얽매이는 것은 신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적 합리성들의 상대성은 모든 자연신학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연적이니 이성적이니 하는 것은 바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관적 합리성들의 모순은 그 신학적 무용성을 지적한다. 쓸데없다. 무용하다. 신학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는 다른 그 자신의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 신학이 이 모순들과 또 그리스도교 신학에 미치는 그 결과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연결 부호의 신학의 사고구조를 포기하고 연결 부호의 신학의 사고구조를 포기하고 신학의 내용에서 이끌어지고 신학의 타율적 합리성에 대한 의존성을 끝장내는 정치적 합리성을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신학이 내용에 대한 말의 형태를 지닌 상황에 대한 말이라면 신학은 세계관적 가치 규범의 아포리아들만이 아니라 세계관적 가치 규범들의 여러 명제들만이 아니라 내용과 상황의 상관관계를 뒤바꾸어 버리는 아포리아 그런 난제 명제들도 극복한다. 이 칼바르트의 내용과 상황의 관계 규정.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에 대한 바르트 자신의 관계 규정, 관계 설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집약된다. 1. 복음의 생동성.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님, 세계 및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계명, 열려서 밝히 드러낸다. 계시, 이런 뜻이라고 하시겠죠. 계명, 계시,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특정한 시대와 상황을 향해 특별히 지시하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중립적이고 일반적이고 무시간적이고 무디고 초점이 없는 사이비 복음으로 위조하는 것은 신학과 교회를 무용하게 쓸데없이 만든다. 혹은 바르트가 독특하게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신학과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복음의 생동성은 신학이 바로 내용에 대한 말로서 또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황에 대한 말이 되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복음의 생동성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문제, 큰 갈등, 그 복잡하고 첨예한 내용에 대해 결연하게, 단호하게 조언적인 발언을 할 줄 아는 경우다. 이리하여 신학은 불가피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과 직면하게 된다. 차원에 부딪히게 된다. 신학의 내용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다. 이 교약의 현재성, 교의학이 복음의 생동성에 상응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오늘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것이 질문함으로써 가능하다. 바르트에 따르면 교약은 오늘날 독자적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하고 발언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약의 이러한 현재적 관련성에 부응하기 위해 바르트는 교회의 현재적 선포와 성령의 존재 방식으로 현재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합치, 일치에 관해 질문했다. 여기서 교회의 현재적 선포란 교회가 특히 현대적 교의학과
또 이것을 둘러싸고 이것에 영향을 끼치는 신학 밖의 신학 외의 철학들과 세계관적 이해들 안에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의 신학적 철학적 이해와 논쟁함으로써 바르트는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현재적 발언에 대한 교회학의 책임에 부응하려고 했다. 이러한 이해들의 비판적 검증 속에서 이러한 말은 근대의 신학적 철학적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을 비판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교회학은 교회 그리고 사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 관련성의 내용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오해할 여지도 없이 분명히 현재를 향해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교회학은 항상 시대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은 교회학에 의해 교회학자의 매매 현실, 교회학자가 처해 있는 그 그때그때마다의 현실로 집약된다. 모든 교회학은 그 임무의 정의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역사적 자리의 특징, 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 관련성과 함께 동시에 교회학의 정치적 구성 요소도 강조된다. 교회학의 현재적 책임성은 시민공동체 안에서 조직된 사회에 대한 그 책임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교회학과 정치, 내용에 대한 말과 상황에 대한 말은 매우 밀접히 결합된다. 3. 상황을 내용의 지평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증함. 사회적 상황을 신학의 내용을 위한 척도로 이해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바르트의 입장은 내용 자체의 특징인 실천 관련성을 그때그때마다의 상황 안에서 적합하게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상황 안에서 입증하는 것, 즉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복음의 기결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기결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하여 바르트는 내용과 상황을 서로 대결시켰다. 즉 바르트는 내용을 상황의 분석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꾸로 상황을 내용의 분석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내용이 상황의 방향 지시가 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내용과 상황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획득함으로써 바르트는 신학적 특성을 갖춘 상황의 인식, 상황 인식을 풀어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하는 실천적 결단도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바르트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세계의 화해 역사의 지평 안에 놓음으로써 이 상황의 혁신 전망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사회의 화해를 지향하는 정치적 실천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오늘부터 다시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